신인6급 루피에서 나오는 가공할 만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신인왕 레이스에서 무난하게 1위를 기록 중인 빅터 웬반야마. 하지만 오늘 그는 농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으니 바로 강력한 시즌 MVP 후보 중 하나인 조엘 엠비드를 만난 것입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펼쳐지는 웬반야마와 엠비드의 정면 충돌. 시작 1분 만에 엠비드가 웬반야마 앞에서 점퍼를 성공시키자 웬반야마도 직후 포지션을 풀업 3점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붙자 지체 없이 백투백 3점을 성공시킵니다. 극초반이지만 웬반야마의 슛감이 매우 좋아 보이는 가운데 샌안토니오는 예상을 깨고 14대5로 앞서 나갔죠. 물론 필라델피아의 반격은 타임 이후 곧바로 시작되었고 엠비드는 웬반야마 앞에서 주특기인 미드레인지 게임을 시전합니다.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에 걸맞는 센터 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엠비드는 웬반야마에게 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카의 필살기 중 하나인 자유투뜯기였죠. 웬반야마 입장에선 분통 터지는 순간이 지나간 동안 파워를 활용한 엠비드가 웬반야마를 밀어낸 뒤 덩크를 터뜨리자 자존심이 상한 웬반야마도 엘리웁 덩크로 맞불을 놓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센터 쇼다운이 정말 볼만하겠네요. 다만 샌안토니오의 고민은 웬반야마가 빠진 구간의 경쟁력, 매치업이 잭 콜린스로 바뀌자 엠비드의 부담은 한층 적어졌고 이렇게 필라델피아의 흐름으로 경기가 바뀌나 했지만 샌안토니오에는 또 다른 해결사 데빈 바셀이 있었습니다. 바셀의 연속 득점이 원정팀의 리드를 유지시킨 반면 타이리스 맥시의 존재감이 적은 것은 홈팀의 고민거리였죠. 이런 와중에도 엠비드의 역대급 득점력은 이어지는데요. 어느새 필라델피아의 거의 모든 공격을 책임진 엠비드는 기어이 1쿼터에만 24점을 쓸어 담는 데 성공합니다. 말 그대로 가카 대 샌안토니오의 대결로 압축된 1쿼터. 반대로 엠비드가 없는 2쿼터는 웬반야마가 더 해볼만한 구간이었고 뭔가 기묘한 훅샷으로 2쿼터를 출발한 그는 상대 수비가 꼬인 틈에 손쉬운 덩크를 추가합니다. 엠비드에 가려졌을 뿐 만만치 않은 활약을 보여주던 웬반야마는 센터라고 볼 수 없는 돌파에 이은 드라이빙 덩크를 꽂아 넣으며 수비를 하던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폴 리드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러나 부상 예방차 웬반야마가 다시 벤치로 간 사이 타이리스 맥시가 힘을 낸 홈팀은 주도권을 잡아가는데요. 콜린스가 들어온 샌안토니오의 골밑은 상대의 놀이터 수준이었고 어쩌면 두 팀의 전력 차이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듯했죠. 설상가상 1쿼터에 뜨거웠던 그들의 외곽도 평균으로 향했고 다시 나온 엠비드를 파울 없이 제어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샌안토니오는 아꼈던 웬반야마를 투입시키는데요. 나오자마자 그는 엠비드의 점퍼를 적절히 견제해줬지만 다음 포지션에서는 슈팅 페이크에 당하고 맙니다. 역시 엠비드를 완전히 막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다만 웬반야마에게 적응한 엠비드가 30점 고지를 밟았음에도 크게 밀리나 했던 원정팀은 의외의 박빙 승부를 이어나갔고 그 요인은 엠비드를 제외한 홈팀 선수들의 부진이었습니다. 어느새 필라델피아는 엠비드 의존도가 너무 심해졌는데요. 쿼터 막판 웬반야마가 엠비드를 벙찌게 하는 레이다운을 올립니다. 이거야말로 역대급 윙스팬을 활용한 딸깍 농구네요. 전반전은 엠비드가 전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홈팀 필라델피아의 4점 우세로 끝났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샌안토니오는 매우 선전했죠. 이런 전개에 자존심이 상했던지 엠비드는 후반 시작과 함께 파워를 내세운 분리볼을 시전하며 웬반야마를 압박하는데요. 이 장면에 불만을 가진 포포비치 감독은 시작 1분 만에 타임을 신청합니다. 이후에도 엠비드의 커리어 하이급 공격력은 계속되었지만 템포를 끌어올린 샌안토니오는 곧바로 웬반야마를 통해 반격하더니 연이어 자유투를 얻어낸 빅터 웬반야마 덕분에 원정팀은 격차가 벌어질 위기를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죠. 물론 힘에서 앞서는 엠비드의 분리볼은 웬반야마가 막기 어려운 일. 전반전에 슈팅 위주의 공격을 했던 그가 노선을 바꾸자 웬반야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이제 30점을 넘어 40점 이상을 폭격 중인 조엘 엠비드. 엠비드 한 명을 제어 못한 샌안토니오는 끌려다니고 있었고 이 무렵 필라델피아에게 반가웠던 일은 제 몫을 못하던 맥시가 마침내 엠비드의 고군분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분이 업된 엠비드는 요키치를 연상시키는 패스를 뿌렸고
엔비드가 무쌍을 찍은 홈팀의 리드폭은 10점 이상으로 벌어져 갑니다. 서서히 전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경기 양상. 이미 엔비드는 웬반야마의 수비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이때 샌안토니오가 버틸 수 있던 요인은 일찌감치 만든 팀 파울 상황을 활용한 것이었죠. 여기에 샌안토니오는 지역 방어를 꺼내들며 반전을 노렸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엔비드를 막아내는 건 불가능했고, 이제 엔비드의 득점 기록은 40점이 아닌 50점을 넘어섭니다. 한편 웬반야마 대신 나온 콜린스는 미미한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전혀 엔비드의 매치업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웬반야마도 막지 못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더욱 어렵겠죠. 모두가 경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참고로 엔비드의 커리어 하이 기록은 59점인데요. 분위기상 충분히 신기록 작성을 노려볼 수 있었고, 상대 루즈볼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를 메이드한 엔비드는 쿼터 마지막을 풀업 3점으로 마무리하며 기어이 59점을 찍습니다. 3쿼터에만 무려 25점을 폭격한 조엘 엔비드. 로테이션에 따라 샌안토니오는 웬반야마를 내보냈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격차를 그 혼자 좁히긴 어려워 보였고, 빅터 웬반야마의 득점력이 분명 나쁘지 않았음에도 코트 분위기는 완벽히 필라델피아에게 넘어온 듯 보였죠. 그런데 샌안토니오가 이대로 무기력하게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바셀도 20점을 기록하며 원정팀의 눈물나는 추격은 진행되었고, 엔비드가 없는 구간이라면 웬반야마가 골밑을 장악하기 충분했죠. 비록 엔비드에 미치진 못하나 31점을 기록한 웬반야마. 홈팀이 원했던 가비지 게임 전개가 나오지 않는 동안 웬반야마가 버틴 페인트 존은 콜린스가 있을 때와 달랐고, 결국 관중들이 원하던 그 선수가 코트를 밟습니다. 샌안토니오의 분투 덕에 엔비드가 기록 작성 찬스를 얻게 되네요. 그리고 엔비드의 커리어 하이는 곧바로 나옵니다. 손쉽게 파울을 얻어낸 그는 자유투로 마침내 60점을 기록하더니 이번엔 미드레인지 점퍼로 상대의 의지를 꺾어놓았죠. 나름대로 잘 버티던 원정팀의 분전은 서서히 꺼져가는데요. 자비가 없던 엔비드는 65득점째를 올리는 점퍼에 이어 쇼타임 패스까지 뿌리는 여유마저 보여줍니다. 이제 데이비드 로빈슨의 71점까지 노리고 있는 조엘 엔비드. 한편 샌안토니오는 웬반야마를 빼며 어느정도 100개를 들었고, 필라델피아는 노골적으로 엔비드에게 공격을 몰아주는데요. 이는 어느정도 승기를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Embiid, coast to coast for 70. 종료 1분 전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은 엔비드가 70점을 기록합니다. 로빈슨을 넘는 데는 실패했지만 NBA 역사상 9번째 70점을 올리며 드디어 모든 음해를 극복한 엔비드는 벤치로 들어갔고, 이렇게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무난한 승리로 종료됩니다. 웬반야마와 엔비드의 매치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 빅터 웬반야마도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고군분투했지만 70점을 퍼부은 엔비드는 신인에게 MVP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시즌 MVP 후보로 꼽히는 엔비드. 오늘 경기는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날이었네요.